어떤 라이브 세션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리듬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대부분 리듬을 치게 되거든. 그러면 뭐냐면은 왼손의 핑거링 말고 오른손의 어떤 아르페지오 칠 때 어떤 피킹의 밸런스나 어떤 싱글 뮤트 칠 때 오른손에 약간의 그 뮤트를 주고 치는 것들이 과연 내가 일정하게 연주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1부터 8마디까지 연주를 녹음을 하는데 4마디만 아쉬워. 그럼 제가 그 부분만 다시 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쳤을 때 앞뒤가 같이 한 번에 친 것 같이 일정하게 밸런스가 언제 어디서나 쳐도 내가 똑같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한테 한번 되물어봐야 되거든.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쿠스틱 기타 특히 이렇게 막 스트럼을 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뭐 아쉬운 부분을 찍어서 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다시 칠래요. 그것도 좋아. 하지만은 굳이 잘 나온 것을 다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되게 소모적이에요. 스튜디오에서 잘 나온 거면 빨리빨리 그거 놔두고 이쪽에 쳐주고 그 다음 전진해 나가야 되거든. 왜냐하면 큰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한정적인 시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작곡가랑 개인적으로 한다고 할 때도 그럼 보통 작곡가가 녹음을 받잖아. 그게 과연 작곡가들도 계속 받다 보면 되게 힘들어진다고. 똑같은 걸 계속 치고 앉았고. 그러니까는 빠르게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빨리 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더 친다고 해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 본인 실력은 잘 알 거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한 번 쳤을 때 그게 바로 녹음이 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평균 90점 이상이 나올 수 있게 본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이런 녹음이나 이런 걸 하는 뮤지션들의 뭐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오른손 리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저는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왼손 솔로를 어떻게 치는지는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철저하게 상업적인 행위를 기타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필요로 한 거는 오른손이지 왼손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이제 첫 시간에 물어보는 게 꿈이 뭐냐고.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밴드만 하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세션을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저는 그래도 어떤 구체적으로 본인이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응원을 해줍니다. 그냥 기타를 치는, 아무 생각 없이 기타를 치는 애들은 되게 화를 내서 뭐라 그러는 편이고,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저는 기타 뭐 레슨 이런 거 말고 플레이해서 한 달에 얼마씩 벌고 싶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 그럼 이게 박수 쳐줘요. 뭔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기타를 친다는 거는 이제 다른 학문에서는 뭐 더 준비하잖아. 막 토익도 보고 본인 이력서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취직을 해서 어떻게든 급여를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뭐 예술하는 놈이 뭐 돈을 밝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하라고 부모님들이 등록금을 내주고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효도를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 꿈을 딱 확실히 갖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 되도록이면은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솔로 같은 거 있잖아.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 없는, 저도 뭘 치는지 모르는 막 속주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릴 때도 빠르게 치면은 와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반응을 해주는 그거에 저도 취해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는, 야, 이거 해가지고 이거만 평생 하고 있으면은 정말 부모님께도 불효하고 내 밑으로 3대가 굶어 죽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이 기타를 치는 행위로 제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우리나라 가요 차트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똑바로 연주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원론적인 얘기들이지만은 그게 정말 저도 이렇게
계속 강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계속 어떤 제가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꾸 음악을 들어야 되겠더라고. 음악을 듣고 코드도 좀 희한한 코드 나오면 듣고 따고 코드가 막 예를 들어서 꽈졌을 때 내가 이걸 스튜디오에 만났으면은 솔로를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것도 혼자 또 저한테 숙제를 내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였죠. 예. 오늘은 제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악보를 하나씩 하면서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숙제를 한번 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딴 거보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이러는 거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시간 대비 페이도 제일 세고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녹음 제의하는 전화가 오면은 입이 이렇게 쪼커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첫 번째 누가 제 연주를 찾아준다는 게 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하고 오면은 작지 않은 돈을 받는 거에 또 기쁘고 세 번째 그걸로 요번 달도 소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즐거움. 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덤으로 그 곡이 연주했던 곡이 매체를 타는 모습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송 매체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차트에 올라갔어. 그러면은 몇 달 있다가 저장료가 나오거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뭐 저는 뭐 이런 좋은 거를 해보고 싶다. 또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떤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쾌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재미난 내용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항상 기타리스트 노경환 TV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